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그 2차 계엄을 준비한 정황이 발견이 됐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한 즉시 김용현 장관에게 2차 계엄을 준비하라라는 의도로 보이는 발언을 했다고요. 네. 그래서 그날 계엄 날 계엄 해지가 12시 좀 넘어서 네네. 국회에서 이제 됐잖아요. 그쵸.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즉각적으로 그 법률에 의하면 국회에서 바로 계엄 해지가 되면 대통령에게 이제 통보가 가고 그럼 계엄 해지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의 4시간, 5시간 가까이를 그렇죠. 계엄 해지가 안 돼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라고 또 의구심이 있었고 또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뭔 짓을 할지 모르는 우리가 이른바 비상식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도대체 지금 이 시간 동안 뭐 하지? 궁금했었어요. 네. 진짜로 궁금했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 국회 현장에 있었을 때도 보면 군인들이 저쪽 뒤에 헬기장 쪽 말고 그 주차장 쪽에는 안 가고 있었습니다. 몇몇 다수의 군인들이 그러니까 해지가 됐으면 그렇죠. 군인들이 이동을 다 자대로 복귀해야 되는데 네. 안 가고 이렇게 웅성웅성 좀 모여 있는 걸 맞아요. 봤을 때 네. 저 왜 저렇게 모여 있냐라고 좀 의구심이 있었었는데 네. 바로 이런 지점 때문인 겁니다. 윤석열이 2차 계엄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책략들을 계속 마련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헌재에서 윤석열이 변론 때는 자기가 계엄 해지를 자기가 했다. 계엄 해지 정상하게 했다. 그래서 난 이게 어긋남이 없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법령을 봤다라고 뻔뻔한 거짓말을 했는데 계엄 해지가 법적으로 절차가 문제가 없어서 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계엄 해지를 막고 이걸 무력화하고 다시 2차 계엄을 할 것인가에 대한 증빙이었던 거예요. 법령을 봤던 것이.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야 이거 봐봐 법령집 갖고 와봐 이거 다시 2차 계엄 할 수 있는지 알아봐 해서 갖다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 끊임없이 윤석열은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기보다는 끊임없이 내란을 선동하고 내란을 주도하고 내란을 기획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주 나쁜 사람, 나쁜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고 대통령도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국가 전복 세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래서 두렵다는 것이 이렇게 판정일이 안 나오고 두렵다는 것이 윤석열이 지금 풀려나 있는데 무슨 짓을 어느 누구 어떤 통화를 하고 있는지 어찌합니까? 그러니까요. 누구를 어디서 만나고 있는지 어찌합니까? 심지어 그때 계엄 있고 윤석열이 관저에서 안 나오고 체포영장 발부됐을 때도 몰래 나가서 대통령실 갔다는 거 아니에요. 상황실 지켜보고 밑에 지하 벙커 보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 지금도 끊임없이 대통령 방탄차가 막 요란하게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티 안 나는 방탄차도 있어요. 수시로 드나들고 있다. 네, 그런 차로 어디서 누굴 만나고 있을지, 예를 들어 헌법재판관 만나가서 1대1로 설득하고 있을지, 무슨 짓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빨리 파면이 돼야 됩니다. 정말로 빨리 선고가 돼야 되고요. 예, 일단 방첩사 간부와 또 합참 또 관계자를 통한 진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성을 지르면서 국회에서 의결했어도 새벽에 비상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건데 이게 헌법상으로 맞는 건가요? 이게 보면은 법령집을 봤다는 것도 그 부분을 이제 한번 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이 사안을 들으면서 너무 놀랐던 게 이미 CNN에서 이거 그러니까 예측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때 계엄 선포 터진 다음에 2시간 48분 만에 이게 계엄이 무효화됐거든요. 계엄 선포가. 그런데 CNN에서 뭐라고 했냐. 한국 법에 따르면 한국 대통령은 국회 해제 의결을 따를 의무가 있지만 실제 윤 대통령이 그렇게 할지 의문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 12.3 계엄 선포가 되고 그다음에 12월 4일 날 1시경에 이제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했죠. 했는데 아시지만 저도 이제 그때 계엄 선포한 다음 바로 국회로 달려가는데 분명히 계엄 해제 의결을 했다고 방송이 나왔어요. 근데 앞에 있는 경찰들과 군인들이 저희를 총으로 무장한 상태로 계속 감시하고 있고 그 국회 정문이나 국회 벽을 계속 수호하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 계엄 해제 의결 됐는데 왜 전혀 움직임이 없지? 왜 경찰차, 왜 국군차들이 여기 그대로 있는 거지? 왜 이 사람들은 다시 후퇴하라는 명령이 안 내려왔나? 계속 그 시민하고 대치했어요. 그때까지도 의결한 다음에. 근데 그때 마침 알고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말씀하신 게 1시 3분경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의결이 됐는데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니까 내가 2차, 3차 그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 이미 그 말 자체가 2차 쿠데타죠. 왜냐하면 계엄 해제 의결이 됐는데. 그래서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시지만 새벽 4시, 5시에 됐잖아요. 그때부터 1시 16분부터 47분까지 합참 지하에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해제 안 하고. 그다음에 더 무서웠던 게 우원식 의장이 그때 이끌었잖아요. 그 의결 해제를. 근데 우원식 의장 1시 16분부터 우원식 의장 공관 앞에서 3시간 동안 군인들이 대기하고 있었대요. 네. 그거는 뭐냐? 2차 계엄을 언제든지 선포될 수 있고 계엄 선포되자마자 해지를 국회의장이 못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체포할 수 있도록 의장 공간에서 군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2차 계엄 선포 준비거든요. 예. 그래서 그다음에 김용현한테 뭐라고 했냐. 새벽 2시 30분에 너희들 지금 출동이 좀 가능해라고 군대에 전화를 한 거죠. 네. 근데 했는데 우리가 좀 출동 병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니까 그때서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한 거거든요. 그때서야. 네. 그러니까 이 모든 정황들을 봤을 때 2차 계엄을 했다는 건 너무나 명확하고 이번에 구속 취소돼서도 영향력도 그렇고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언제든지 날뛰면서 그 주변에 기관총 총기 난사하면서 많은 희생자를 낼 수 있는 뻔뻔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빨리 파면 결정을 내려야 되는 이유가 더 이상의 희생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빠른 결정이 필요합니다. 네. 또 중요한 증언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합참 관계자가 당시 그 박안수 계엄 사령관이 국회 정족수 문서를 들고 있었대요. 이건 이제 계엄 해제를 좀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들고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정족수죠. 그러니까 네. 이제 윤석열이 그 150명 안 되게 끌어내라. 뭐 4명이 1조 돼가지고 1명씩 끌어내라. 뭐 이런 지시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아마도 이 준비가 뭐 제대로 안 됐는지 뭐 보고가 제대로 올라간지 모르겠지만 이미 정족수가 넘어갔는데 그 윤석열 측에서는 정족수가 아직 안 된 걸로 좀 파악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뭐 이번이 제가 불안한 지점이 지금 여러 가지 썰들이 또 올라오고 있는데 어떤 썰인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영연백 관련된 것도 그렇죠. 그게 불안한 포인트인데 그래서 윤석열이 만약에 이제 기각이 되고 만약 기각이 되면 우리 국민들은 이제 봉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광화문에서 하는 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그걸 않을 핑계로 거잖아요. 2차 계엄을 그걸 핑계로 우리가 국민들이 봉기하면 소요 사태로 치부한 다음에 2차 계엄.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 그걸 눈치챈 뭐 야권 야당에서는 이런 것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비상식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저는 매우 참담한데요. 2025년 민주주의 국가, 법치국가에서 우리가 이런 시나리오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아마도 야당에서는 윤석열 파면 선고하는 날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몰라서 물론 당연히 인용이겠지만 혹시나 모르는 상황 때문에 국회 안에서 파면 선고를 지켜본다고 합니다. 야당의 의원들이. 만약 바로 계엄하면 또 바로 해지해야 되니까. 그런 시나리오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이 나라는요. 윤석열 한 명, 윤석열 이 내란숙의 집단이 대한민국을 거의 막 한 60년, 70년 전으로 완전 되돌아놓은 회귀시켜놨어요. 저는 이거 어떻게 나중에 책임 물을 겁니까? 단순히 윤석열 파면되고 내란수계로서 무기징역 혹은 사형 받는 걸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개인 윤석열에 대한 처단인 것이지 이렇게 되돌려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법치가 무너지고 우리가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혹시나 모를 이상한 말도 안 되는 폭력 사태, 비상식적인 일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대를 사는 게 어떻게 이게 국가입니까? 이건 저는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서 이 부분을 넘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조하고 참여하고 집권 여당으로서 같이 했던 이분들에 대한 이 사람들에 대한 처단도 반드시 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2차 공판 기일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1차 기일 때는 직접 출석을 했거든요. 그 출석을 이제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 출석을 했고 2차인데 1차와 2차의 차이점은 단 하나죠.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여부.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은 나오지 않아. 지금은 이제 나오기 직전이니까 뭔가 좀 윤석열 대통령 자중해라. 뭐 어퍼컷 날릴 수도 있고, 뭐 주먹을 쥘 수도 있고, 뭔가 자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본인의 그 탄핵 재판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대통령님 자제하셔라. 지금 김건희
명태균 게이트 터지고 있고 뭐 김건희가 또 총 그냥 뭐 쏘면 되지 않았냐, 뭐 이재명도 쏘고 나도 쏘고 뭐 진짜 내란 수괴가 누군지 막 밝혀지고 있는 사태, 영연병 사태 막 많은 게 터지니까 이럴 때일수록 윤석열 대통령이 화면에 나타나는 순간 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정치적인 철저한 계산 하에서는 출석을 지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 이후에 공식 메시지를 처음으로 냈는데 이제 산불의 가용 자산을 총동원하라 이렇게 냈습니다. 지금 직무정지 상태이긴 한데 이런 메시지가 적절했느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김건희 씨 워딩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카톡 워딩에. 쥐가 뭔데요? 네. 쥐가 뭔데? 예. 그 직무에 정지된 사람이 본인이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월권입니다. 네. 그럼 본인은 그냥 조용히 자숙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산불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애도도 아니고, 물론 애도도 일부 있었지만요. 애도만 있었던 게 아니라 본인이 지시를 해요. 그럼 가용자산이라는 건 뭡니까? 국가의 세금, 국가의 자산인 거예요. 네네. 본인이 직도 없는, 직은 있지만 이 업무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왜 국가의 세금을 맘대로 가용자산을 이래라 저래라 바로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본인이 뭐 말하면 뭐 대단히 대통령인 것처럼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뭔가 한마디 하고 싶었던 것 같긴 해요. 뭐 그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네네. 감옥에 있을 때도 심지어 뭐 국민에 대한 메시지도 냈지만 본인 지지자들 위한 메시지만 냈었어요. 그동안요. 근데 지금은 이제 페이스북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안타깝게 명복 빈다. 헌신적인 노력. 그래 헌신적인 노력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없어도 하고 있어요. 근데 자산을 진화하고 빨리 진화하고 그리고 촉구를 다시 한번 지가 뭔데라고 네. 외치고 싶습니다. 그냥 낄낄 빠빠가 안 돼요. 윤석열은요. 낄 때 끼고 뺐을 때 뺐을 때가 안 되고 빠빠가 안 됩니다. 낄낄 빠빠 안 됩니다. 좀 제발 자중하고 조용히 차라리 안 내서 관저에서 김치찌개 계란말이 술이나 드셔라. 국민들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고. 네, 김치찌개 계란. 나오지 마세요. 말도 끝내지 마세요. 정말. 아이고, 네, 웃을 일이 너무 없는 불안하고 또 속상한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응원봉 들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헌재가 빠르게 탄핵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탄핵과 파면의 그날까지 매일 오후 6시 반마다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공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